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 사무국소 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국소 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소 간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의회 사무국소 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공은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추진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평택시 주요 공공기관장 등 임용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평택시와의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장뿐만 아니라 사무처장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공공위탁, 민간위탁, 자체교육, 의정연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육은 2022년에는 11건, 2023년 4월까지 1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청사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등 지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3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9일 회기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총 3회 24일 회기로 조례안 등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등 검토 보고서 및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 의결 전 사전 배부하여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여 개사 출입 등록 언론과 의회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 개원과 관련해 의원 총람, 의회 수첩, 홍보 영상 및 안내 책자, 제8대 의정백서 등을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추가로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SNS 채널을 활성화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입법 정책 지원 활성화입니다. 의원 정책 개발 및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활동의 지원을 통해 지난 22년 1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7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각종 법률사항 자문을 통해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총 208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행정감사가 2022년도에는 11월 달에 있었는데 이제 의사 일정 조정에 의해서 이제 저희 이제 상반기 6월 달에 있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 행정감사일 수도 있고 일부 이제 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감사를 좀 할 텐데요,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제 빠뜨린 거나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쪽 보면은 의원 연구회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쪽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것도 기존에 이제 3개 연구회 있다 지금 4개 정도로 연구회가 좀 바뀌었는데 더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혁신연구회 이거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착수 연구회를 보고하고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이제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이 조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개정이나 뭐 재정이나 이거 입법으로 정책을 이제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진행 사항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담당 의사팀이신가요? 의사팀장 예. 최창숙입니다. 22년도에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검토하고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뭐 의원님 주도적으로 의원님들께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참고하시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논의한 거는 의사팀도 그때 계셨지만은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걸 갖고 이 전체 저희 이 의원님들 전체 발의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정비가 된 걸로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입법 뭐 예를 들어 입법화 시킨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 연구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갖고 토대로 이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이제 조례 제정을 하던가 뭐 개정을 필요로 할 때는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때 분명히 그런 결과를 논의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팀에서 그걸 갖고 후속 조치로 진행을 해줘야 그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저희가 이제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이 결과 보고서 이거 하나만 나오고 1년 동안 이 보면 저 그 전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연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했으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해야 할 자세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일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거 연구회 같은 경우는 결과를 정확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눈높이에 맞게 결과 보고서가 나왔은 걸 좀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시스템화 시켜서 주도적으로 의사팀에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까지 해서 좀 해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5페이지 용역 공사물품 계약 집행 현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든 이 관련 팀에서 이제 용역이라는 게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 전년도에 9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시설 개선부터 필요해서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은 용역도 있고 청사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각자 팀에서 이제 용역 발주가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받지는 못해서 일반적으로 이 용역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절차는 대표 의정 팀장님이 얘기하실래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을 각 팀에서 만약에 어떤 업무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하든지 뭐 금액이 크면은 뭐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용역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입찰은 둘째 차치하더라도 수의 계약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담당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혹시 진행이 됩니까? 일단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인 견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1인 견적에 있어서 기존에 이 업무들이 용역이 특히 신규 사업이 있는 부분 외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감독관이라든지 일하는 차원에서 좀 원활하게 그 같이 소통이 되면서 그 일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후일에도 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워낙 이 이제 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법상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돼서 돼 있지만은 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신 뭐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 기업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되고 부가세 별도로 하고요. 2천만 원이 이제 수의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워낙 계속 일을 해왔던 업체하고 갖고는 뭐 업체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정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너무 계속 했던 분들하고 하게 되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 비교 견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거의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을 줄 때 기본적으로 비교 견적을 해서 더 나오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분들한테 그냥 알아서 다 일을 맡기고 지급하는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평택시 전체의 어떤 이 부서도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자 분께서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는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좀 나름대로 비교 견적도 좀 보면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금액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좀 마련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거는 좀 전체적인 게 용역이 지금 몇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많거든요. 솔직히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발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나름대로 좀 갖춰서 시스템화 시켜서 좀 갖춰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2페이지 의회 광고비 이제 집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천만 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예,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하게 뭐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등록된 언론사들이 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광고비 이제 지급률이 조금 이제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사항을 홍보 강화 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통과가 되고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집행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저희의 뭐 출입 기자 포함해서 등록돼 있고 그런 분이 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150 한 군데 정도 아니 170 한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언론사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뭐 세우셨 뭐 이거 저기 홍보팀장님 나름대로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여러 이 많은 언론인들을 뭐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뭐 나름대로 기준에
부각해가지고 지급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한번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서두에 좀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전에 저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뭐 한 10여 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훑어 보면은 다른 거는 나름대로 이제 이 진행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이거 체크할 게 흡연부 측에서는 전에 한번 누군가가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송탄 출장소 흡연부스 설치를 지속 건의하겠음 뭐 이 정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보면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장소의 흡연 부스가 지금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회 사무국의 판단은 한 달이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송탄 출장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설치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송탄 출장소에서도 그 지금 우리 의회 쪽만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시설관리 부서인 송출 총무과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의회 자체 추진 및 설치 시 부지 사용 협의 의견으로 회신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서 알아서 출장소에서는 판단해서 해라는 것 같은데 내용은 네, 지금 출장소에서는 지금 저 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자축 1개소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한 군데만 한다니까 의회 쪽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의회 이쪽에 보면은 나름대로 휴식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 흡연 시설을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예, 네, 그거를 뭐 향후 좀 추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2022년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전반기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결산 저희가 이제 회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거기에 그걸 감안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됐고 그러면서 의회의 모습이 지난 8대 의회와 9대 의회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전에 7대, 6대, 5대도 그렇고 굉장히 의원 중심의 의회, 직원분들은 오셔도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우리 의회가 지금 굉장히 변화해야 될 부분이 중에 하나가 완벽히 의원 중심의 의회에서 이제는 직원 중심의 의회. 왜냐하면 바뀐 거예요. 의원은 임기가 4년 또 재선하면 8년 이렇게 있던 의회에서 직원들이 2년을 왔다 2년 정도 있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3, 40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의원들이 4년, 8년 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의회의 입법 활동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의원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인사권 독립에 의한 조직 개편이 이제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 뭐 복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과 후에 어떤 의회 사무국에 대한 복지나 역량이 강화되거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인사권 독립 후에 최대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더 이제 강화하고 그런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도 지금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에 지금 미흡하지만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체력 단련실 보완하고 보강하고 계속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 안에서 완전 이제 소수 직렬 개념으로 지금 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즐거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국장님께서 저희 의원들도 뭐 거기에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역량 강화 교육도 예를 들면은 의회 의원들 지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었다면 이제 어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그리고 본인들의 역량을 말 그대로 강화하기 위한 좀 폭넓은 그런 강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뭐 9급부터 우리 서기관 국장님까지 해서 이제 그 폭을 정확히 직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폭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좀 법적인 한계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 교육 가실 분 가세요.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심을 좀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폭의 법적 한계가 어딘지 좀 정리를 해서 예. 공지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런 예산 편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체력 단련실이 지하에 이제 제가 가끔 내려가 봅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지하라는 한계는 뭐 그 한계는 극복할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뭐 탁구도 그렇고 어떤 운동기구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거기를 전담하는 어떤 트레이너나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네. 트레이너를 두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혼자 하다가 사고가 날 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네. 웨이트 하다가 만약에 벤치프레스 하다가 만약 눌렸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들이 제가 이제 둘러보니까 그나마 뭐 러닝머신부터 해서 혼자 운동하다가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크게 문제 없을 그런 장치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일부 운동기구나 그런 부분들이 네. 아니면 이제 어떤 건강적인 뭐 문제가 돼서 지하에서 이제 혼자 운동하고 아니면 뭐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좀 문제가 됐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비상벨들 있고 그 중단 뭐 시스템들이 있지만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외져서 상황이 발생해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을 만한 곳 지하거든요. 지금 다른 곳은 그래도 저희가 유동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유동인구가 없는 지하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 보면요, 저희가 이제 뭐 지난 결산 때도 막 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제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건물 노후화나 어떤 건물에 지금 뭐 한정된 건물에서 계속 쪼개 써야 되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행감 때 이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 간담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간담회장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뭐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3층 간담회장의
좀 제가 이제 건의하고 싶은 건 예. 그 전면에 있는 그 백보드판 예.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그러니까 뭐 정당의 컬러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단체 사진을 항상 찍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밝은 색이 컬러나 이런 거로, 왜냐하면 지금 그 백보드판이 지금 5년 차기 때문에 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5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배경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조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보드판에 맞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조명이 뒤로 넘어가요. 그럼 뒤에가 밝으니까 얼굴이 까맣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행감 때 이 얘기를 하냐면 평소에 얘기했더니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간담회장에 보면은 그 역대 의장님들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행감에서 말씀드립니다. 역대 의장님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간담회장에 그 부착되어 있는 건 굉장히 뭐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예. 그러나 저희는 좀 습관처럼 이제는 읍면동에 보면 회의실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이나 이런 주요 회의실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의장님들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은 웹이나 이런 저희가 이제 많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존중의 마음을 돌리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3층 간담회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리모델링에 가장 저해되는 게 그 사진들입니다. 역대 의장님들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그분들에 대한 뭐 의미를 좀 기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습관적으로 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네. 이제는 좀 시대적으로 홈페이지나 웹 쪽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아니면 좀 규모를 좀 축소해서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현재로서는 좀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근데 그때 그 이제 하고,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9대 의원들은 저 회의실을 그럼 마지막까지 써야 됩니다. 신청사는 2027년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 임기 26년까지입니다. 예, 국장님 보시기에는 저 역대 의장님들의 사진이 간담회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걸 한번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네. 이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산에서 이렇게 이제 담는 방법 그런 거를 아니면 좀 해서 축소해서 검토를 한번, 디자인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놓는 방법도 있다. 저거 지금 그 액자가 옛날에 80년대에 하던 그 스타일 계속 유지해서 지금 오는 거잖아요. 네. 왜 그 변화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80년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희 읍면동에 가면 다 그 뺑 둘러서 진짜 읍장님들, 면장님들의 사진이 회의실을 다 두르고 있어요, 아예 다. 예. 근데 그거랑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호입니다. 우리 25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그 전자투표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몇 월부터? 작년. 몇 월부터 우리가 전자투표를 회기 몇 번 회기 때 몇 회 회기 때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시작한 우리가 전자투표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고.
아, 그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 2022년도 1월 4일 날 유지 보수 용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용역이 또 3월 25일 날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시작됐고 또 작년 12월 30일 날 전자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 시작이 했고 또 공사는 전년도 또 1월 26일 날 했었고 설치는 1월 12일 날 했었고 물품 구입은 그다음에 태블릿 PC는 1월 26일 날 했고 또 개발비 지급도 8월 10일 날 또 했었고 우리 이거 전자투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된 거죠? 별도로 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1월 우리가 그 전자시스템 보수 용역을 매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위주 보수 1월 달에 했고 우리 12월 달에 또 한 번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용해가면서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이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마다 이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청산에 우리 저기 그림 전시 있죠? 네, 그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우리 문화해설과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도 지원을 받아서 한 거죠, 분명히. 먼저 이제 이거를 협의하는 과정에 그 문화예술가 예산이 있다 그래서 그 같이 설치하는 거로 돼서 올해는 올해 예. 다음 연도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좀 예,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민원인들이 가끔 제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이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신경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왠지 좀 그림 전시를 하더라도 좀 테마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봄, 여름이라든지 가을, 겨울이라든지 우리가 겨울에 봄꽃 그림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신중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림보다도 또 다음 연도에는 사진 같은 것도 좀 지역 내 우리 뭐 평택 전체에 대해서 그런 사진 전시도 좀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데 예, 잘 반영해서 예, 보기 좋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늘 고생들 많으시고 팀별로 우리 그 요즘에 그 신입 임용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저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입법 정책 지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 좀 약간 좀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네, 팀장님들께서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3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홍보팀에서 기념품 제작 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22년도에 제작한 거죠? 933개. 올해는 제작 들어간 거 없죠? 수량이 충분히 많으니까. 23년에는 두 종목 제작 들어갔습니다. 어떤 거요? 40쪽에 있습니다. 40쪽에 네네. 전통주하고 쌀이 있네요. 네, 이 전통주는 우리 평택 전통주죠? 네 맞습니다. 쌀은 쌀도 저희 쌀도 평택쌀입니다. 평택 건데 네. 지금 22년도에 한 잔량이 지금 341개가 남아 있고 현재도 이게 지금 행사용품으로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으로 네, 쓰고 있는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액자, 시계, 손톱깎이 세트, 전동 칫솔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티스푼 세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좀 우리 평택에 맞는 캐릭터로 좀 하면 어떨까. 너무 흔하고 좀 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네. 어차피 잔량은 남아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하려고 예산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를 답례를 하더라도 우리 평택의 이미지에 좀 맞는 어떤 이런 어떤 기념품이 좀 제작을 하더라도 값어치 있게 좀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비교 견학이나 가서 어떤 걸 지급을 하는지 저는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서 답례품은 좀 제작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품평을 하고 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아도.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고요. 그 SNS 활성화 관련돼서 그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거 직원분들이 그냥 진행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 금액이 3천만 원 맞죠? 네, 3천만 원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초창기 3월 14일 날 페이스북이 개설이 되고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NS 운영 영역은 페이스북만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된 거냐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페이스북만 하나요? 유튜브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3개를 같이 운영하고 다 있습니다. 같이 해서 3천만 원.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의회의 직원분과 그 용역사의 직원과 의사소통을 하고 제작이 돼서 넘어가고 수정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릴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NS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액이면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옆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픽 그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친구가 들어와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훨씬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고요.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이제 운영이 올라오다 보면은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적재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소방 관련돼서 저게 가능한지 싶은데 다 치워야 되는 문제 아닌지 싶은데 제가 의원 되고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서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겠지만 본청 그 출장소와 좀 논의를 해서 네. 아, 네.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비상구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소방 점검하면 문제 생깁니다. 네, 제가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그 모아주셨던 폐지들이 이제 실려 나가던데 의원님들이 행감 때나 이렇게 자료를 받았던 것들이 그냥 버려지면 이게 보안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다 시 관련된 자료들이고 뭐 개발 도로나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다 가려서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파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시든가 그냥 쌓아놓으면 알아서 파쇄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건 꼭 버려야겠다 싶으면 파쇄를 일단 저희가 해서 버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버려지는 것들 중에 보안 문서들이 섞여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구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직원들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것에 대한 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비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좀 고민이 들었던 것이 저희 의정도서 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연에 한 300몇 건이 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 뭐 민법책이나 뭐 이런 행정감사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드려서 사는 것보다는 재테크책이나 소설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기도 하고 직원분들이 같이 운영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너무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절감을 해서라도 이것이 뭐 직원분들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직원들 동아리 활동 뭐 같이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시잖아요, 지원 받으면서. 저희 의회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건 없고요. 시청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자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원분들의 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서 뭘 해보자라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게 좀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구조상 지금 계단 난간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원분들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르내리랑 하면 이렇게 누구랑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모션하면은 계단이 딱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키가 아담한 사이즈라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계단 난간을 당장 뭐 높이를 높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대책이 좀 필요하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간담회장에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맞춰서 오시거나 저희가 맞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예 그 비용 아껴서 LED 판 뒤에 이렇게 무슨 행사입니다라고 해서 LED 판 넣는 것도 하면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시간 들여서 현수막 만들고 돈 들여서 만들어 이건 현수막을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게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LED 판을 아예 제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난감했던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청년의 날 행사에 갔었는데 친구가 의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장님 표창 중에 이게 떨어져서 표창을 받았는데 안에 표창이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툭 떨어져 갖고 되게 민망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의회 마크가 떨어져서 그걸 그냥 받고 근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을 바꾸시던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 보면 여름철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종이가 울어요. 표창을 받는데 안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계시면 저거 봐요, 저거 좀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이 한 10명 이상 참석을 해도 직원분들이 안 계신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한 행사에 와서 자리를 챙겨줘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추어져 있지 않겠는가? 이거 단순히 의전의 문제 뭐 이걸 떠나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행사에 의견들을 가질 수 있고 이것들이 단순히 그 행사를 진행하는 본청의 과에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들이나 이런 것 좀 정리돼야 되는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기 의원님. 네.
네, 최진구 의원님께서 많은 그 보안상 시정 조치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그 상임위원실에 우리 그 행감할 때 보면은 자료를 같이 집행부하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행감할 수 있도록 뭐 파워포인트나 뭐 PPT 띄울 수 있도록 그 영상 그 확인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본회의장에는 있는데 그래서 없는 데가 있으니까 빔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승현 아니 의원. 그런데요. 그런데 그 이제 김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빔의 위치가 모니터의 위치가 집행부 머리 위에 있어요. 그 모니터가 내려오면 집행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들이 준비를 해와서 집행부에게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방향이 직원들은 볼 수가 없는 집행부는 볼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아마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국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평택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운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